누나 믿지 알지 맞지? 엣지간상 언니입니다.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제가 사기 결혼 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결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1탄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나마 머릿속으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내용이 막 너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탄을 나눠서 찍게 됐어요. 그래서 일단 우리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? 세 번째 얘기했었죠. 선택과 집중. 응?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사기 결혼 당하지 않으면서 결혼 잘하는 방법 세 번째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볼수록 그만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심지어 너무 심한 경우는 못 찾을 수가 있다는 거, 영영 못 찾을 수가 있다는 거. 근데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한 가지씩의 장점은 있고 한 가지씩의 잘난 점은 있잖아요. 일단은 우선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장점만 본다면 저는 이제 누구나 이제 다 결혼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랑 하는 것이 결혼을 잘한다는 그 기준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제 욕심쟁이죠. 하나 보면 이제 두 개 보고 싶고 두 개 보면 세 가지 조건 보고 싶고 세 가지 조건 보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이게 한도 끝도 없어. 그러다가 결론은 아이고 나 눈이 높다. 너 눈이 높다. 혼자 살아라. 혼자 살아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스펙적으로 그럼 이제 뭐 여러 개를 볼 수가 있겠죠. 그거는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. 그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.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요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. 그러면은 뭐 물론 이렇게 노력을 점점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만 봐도 잘난 거 한 가지만 봐도 그렇게 만날 수는 있죠. 네,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.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키운다.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돈이 없어. 아니면 뭐 직업이 없어. 아니면 뭐 자리를 못 잡았어. 아니면 뭘 잘 몰라.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몰라. 그러니까 어쨌든 미완성됐고 잘 나가지도 않고 잘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라.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단 현재 스펙이 안 좋아.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가꿔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발전시켜 주겠다. 왜?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안목으론 이 사람이 지금은 뭣도 없지만 나중에는 엄청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한다.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번째도 괜찮다 이거죠. 근데 이제 안목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게 유리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. 여자든 남자든 예를 들어 이제 좀 부족한 남자야. 근데 이 남자가 부족해. 돈도 없어. 근데 이제 나랑 결혼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안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랑 결혼했는데 되게 너무 잘 나가. 그러면 나중에 잘 나갔을 때 현재는 비리비리하지만 잘 나갔을 때 이 남자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? 보답을 해주겠죠? 정상인이라면?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을 하겠죠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, 요 네 번째 사람을 자기가 선택을 할 것이고 혹은 선택을 당하고 싶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조건보다? 인간성이에요, 인간성. 여러분. 인성. 내가 이 사람을 키워줬는데 나한테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내가 키워놓은 보람이 있겠죠? 안 그러면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. 아우, 암소 소리, 팩폭 소리. 아, 내가 이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.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. 어, 이제 실제 지인의 지인 사례인데, 여자분이
남자분이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진짜.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연애 때부터 키운 거야. 여자는 이제 돈 벌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 학비까지 다 내준 거야. 심지어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연애인데. 연애인데 학비까지 다 내줬어. 그래서 직업을 교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. 근데 결혼까지 했죠. 뭐 어떻게 보면 그 남자가 결혼으로 보답한 걸 수도 있지.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 시어머니랑 그 좀 고부간에 좀 갈등이 있나 봐요. 이게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주말마다 이렇게 주말 부부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리셨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나름 보답을 했지만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양심 있는 사람이어야 돼. 4번 그 키워짐 당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깜냥이 되려면 양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5번째.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이것도 나름. 그러면 제 영상을 이쯤 보시고 중생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중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흐아 엣지관상 언니 저는 조건도 안 좋고 진짜 뭐도 없고 진짜 하나도 없어요. 뭐 잘난 것도 딱히 모르겠고 근데 저 이렇게인 상태인데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높은 잘난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? 진짜 그냥 뭐 스펙도 뭐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인물도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스펙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이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면 이 구간에서 사기를 제일 당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막 결혼 잘하고 싶어. 나보다 진짜 스펙 좋은 사람이랑 뭐 조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. 그러시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최소한의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말하면 띠용 이게 무슨 말이지?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간접 경험한 지인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어쨌든 뭐 타인의 그 경험담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가 한 몇 년 전은 한 오래전이야 오래전 저보다 좀 많이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제가 20대였지만 저보다 한참 또 어린 그런 친구들 이제 그런 모임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.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되게 사람이 많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커플이 있었어. 커플이 있었는데 거기 커플이랑 이제 어떤 또 커플이 이렇게 두 커플이 있었어. 그리고 나랑 어떤 사람은 솔로였고요.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막 무슨 막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술을 하시니까 이제 막 그냥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막 되게 재미나게 막 얘기하고 분위기 띄우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저 근데 남자친구분 뭐 어디가 좋아요? 왜 사귀는 거예요?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알아요? 나는 약간 뭔가 되게 쇼킹했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웃으면서 방실방실 진짜 웃으면서 돈 많아서 만나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.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진짜 엄청 많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접했는데 진짜 직접 경험, 간접 경험 진짜 다 해봤는데 나 진짜 그런 여성분은 처음 봤어요.
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, 그것도 남자친구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 남자친구 어디가 존재하는 말에 뭐 외모가 괜찮아서요, 뭐 여러 가지가 괜찮아서요라고 뭐 다른 말도 할 수 있는데 딱 진짜 돈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천진난만하게. 아니 난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.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지. 왜냐면은 그런 돈으로도 매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도 무기지. 자신의, 그러니까 자신의 조건이고 자신의 무기 중에 하나인데, 근데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나는 얘기를 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. 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.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근황을 제가 한참 뒤에 봤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. 근데 나는 그 둘이 왜 결혼을 했냐고 내가 유추를 해보면, 일단 그 남자분도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그 남자분이 현재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되게 평범했어.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돈은 많았을지언정 이제 사회적으로 평범했는데 그 여자분이랑 사귀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좀 잘 나가는 거야. 응? 잘 나가는 거지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남자들도 뭐 호구야? 어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꾸 에너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, 조건보다도 더 진짜 만나기 힘든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제일 만나기가 어려워.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야망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잘 되게 하는 그 팔자인 것 같아. 이렇게 좀 보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돼요. 그렇게 뭔가, 아니면은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남자 일 잘하도록 진짜 요리를 엄청 열심히 배워가지고 음식을 진짜 진수성찬으로 진짜 차려주든지.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하나가 이제 뚜렷한 내조나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잘난 여자건 잘난 남자건 이미 완성된 사람이 미완성된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, 여러분. 근데 나는 이게 좀 이런데 이렇게 되게 잘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붙는 이유를 자기가 알면 괜찮아요. 내가 스펙이 부족하더라도. 하다못해 나는 진짜 매력이 엄청나. 막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정말 스스로, 그러니까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스스로가 자신감에 넘쳐서 나는 이 정도 급의 남자, 여자를 만날 정도가 되니까.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당당해. 그러면은 그건 사기가 아니죠.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왜 나를 만나지?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나를 만나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가 의문을 가진다 하면은 그거는 사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은 그 좀 치밀하지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그냥 보이는 거로, 응? 여자들 뭐 어디 강남 살아요 하는데 그 원룸인지 자가인지 월세집인지 어떻게 알아? 그냥 겉에 명품 두르고 강남 살아요 하면은 잘 사는 여자 같아 보이잖아. 남자들이 그런 여자에 혹해가지고 돈이며 뭐며 갖다 바치는데 알고 보니까 잘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든지, 알고 보니까
만나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돈만 뜯어낸다든지.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레파토리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사기당하시는 분들 그 레파토리를 보면 진짜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명품 두르고 막 돈이 많아, 막 남자든 여자든. 근데 꼭 돈을 빌려달래. 아니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황금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이 정신이 에러나신 건지 모르겠는데, 조금만 진짜 의심을 해보면, 진짜 조금이라도 약간 의문을 가져보면 그게 사기라는 게 단번이 딱 답이 나오잖아요. 아니 돈 있는 놈이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?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제가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벤트 진행한 거 어? 그렇게 돈을 썼잖아요. 물론 그게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같이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돈을 쓰는데,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써야지. 안 그래요? 아니 돈 없는 사람도 돈을 쓰는데 돈 있는 사람은 더 써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그래야 세상이 굴러갈 거 아니야. 그게 맞는 이치죠. 응? 근데 온갖 돈 있는 척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지. 암소소리 팩폭소리. 아 내가 너무 또 이 팩폭을 갈겼네. 아니 제가 이렇게 약간 사람 기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열받는 것 같아. 그런 영상들을 보면. 아, 참. 그리고 돈 많다고 해서 뭐 꼭 많이 쓰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달라. 근데 돈을 안 쓰면 안 썼지. 왜 빌리냐고. 돈이 많으면 뭐 자기네 부모한테 돈 빌리겠지. 왜 없는 사람한테 돈 빌리냐고. 제가 최근에 영상 본 게 너무 열받는데, 여자분이 안 만나주면서 계속 이렇게 돈만 뜯어갖고, 그리고 남자분이 돈 많은데 그렇게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양반인데, 돈 없는 남자들한테 로맨스 스캠을 해가지고 그 돈을 뜯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. 어? 그리고 그 로맨스 스캠 당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지. 그러니까 의문이 들면 안 된다니까요. 왜 이런 멋진 남자 여자가 나를 만나지? 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. 무의식적으로. 하다못해 나는 매력 있고 입 잘 털어.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내가 쟁취한 거야. 라고 그런 자신감이라도 있든지.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왜 그러지? 왜 만나지 나를?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. 이거는 여러분. 아, 참, 그니까 이게 좀 인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. 눈 뜨면 코 베는 세상이고, 저는 앞으로 이 사기 결혼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, 덜 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, 여자든 남자든 이거를 사기 결혼을 좀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면, 그러니까 이렇게 방지하려고 해도 당하는 사람은 당하겠지만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면은 일단 현실적이어야 되고, 소크라테스의 그 네 자신을 알라처럼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, 약간 그리고 자신이 좀 뭔가 자꾸 발전해 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, 현실적으로. 그리고 어 중요한 게 뭐냐면, 일단은 요즘에 또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만 또 일찍 결혼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더라고요. 유튜브 쇼츠 보면.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25살만 넘어가면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동사무소 가면은 기계에 가서 뽑을 수 있어요. 그거 뽑아서 확인하는 데이트부터 먼저 하시고,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자의 직업에 혹해요.
그러니까 이제 의사다, 변호사다, 뭐 판사다, 검사다 요 사칭 직업 사칭하는 남자들한테 되게 많이 호되게 당하거든요. 근데 일단 직업 좋은 남자들은요, 남들 놀 때 엉덩이에 불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.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겠어. 그쵸? 자기 프라이드가 강할 거 아니야. 응? 그러니까 진짜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전문직의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조금 나의 스펙을 조금 높여서 만나던지, 아니면은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뭔가 내가 매력이 엄청 난다든지, 아니면은 그 남자의 이상형이던지, 아니면은 그 남자를 잘 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든지, 그렇게 그렇게가 아니면은 연애에서 끝날 확률이 크고, 아니면은 사칭하는 남자한테 잘못 걸려서 마음 주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할 수 있어요. 그 전문직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성격도 되게 독특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전문직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혹은 뭔가가 잘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아요. 평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그 기본적 개념은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뭐, 뭐 지역 사칭, 뭐 이런 집 사칭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 상대방을 결혼까지도 고려를 특히 하실 거면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그 정도는 좀 보셔야죠. 그리고 이건 제가 옛날에 들은 건데, 어떤 여자분이 어떤 결정사에서 이제 엄청난 재력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. 근데 그 여자분은 혼수 비용이 3천만 원도 안 됐어요.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 못 드리는 게 혹시나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, 3천만 원도 안 되는 액수의 혼수 비용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, 진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금액을 지닌 재력가한테 시집을 갔어요.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갔냐? 그건 모르죠. 그건 자기가 뭐 나름대로 어필을 했을 것이고, 그리고 30대신데 자기가 이게 어필을 많이 했겠죠. 뭔가.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가 30대에 혼수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갔지만 그 재력가하고 결혼할 만해. 왜 그런지 알아요? 그 여자분은 야무지고 똑똑해. 뭐가 야무지고 똑똑하냐? 뭐 학력도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신데,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그 정확한 수익,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거지, 정확하게. 그러니까 뭐 뒤로 새는 돈이 있는지, 뭐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지 이런 걸 다 아는 거야. 그러면 그 사업가 남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? 얘 멍청하지 않구나. 얘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그래도 뭐 나는 돈이 있고, 근데 멍청하진 않구나. 왜냐면은 멍청하면 골 아프잖아. 아, 암소 소리, 팩폭 소리. 아, 내가 또 팩폭을 갈겼어요. 죄송해요.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뭔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겠죠, 남자분이. 그러니까 뭐 돈으로 플러스 이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, 그리고 자신에게 플러스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구나, 이런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
그 내가 남자여도 나는 그런 여자 만날 것 같아. 그런 여자 만날 것 같아. 그런 여자. 잘못 말했어요. 내가 남자여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나는 결혼할 것 같다. 왜냐면은 그 정도로 머리 좋은 건 쉽지 않잖아요, 사실은. 그리고 심지어 학력이 좋지 못한데 그런 거를 안다?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.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좀 덜 될지라도 인생 사는 머리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, 현실적으로. 물론 플러스 요소가 많죠. 남한테 어필하기도 좋고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진짜 이 영상들을 통해서 사기당하는 이유, 심리, 이런 메커니즘, 그리고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사람 잘 만나는 법에 대해서 진짜 이거 1000억짜리 영상이에요, 여러분. 진짜 1000억의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, 진짜.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좀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거나 인사이트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, 결론은 잘 된다.